연말 대선의 전초전이자 앞으로 4년 동안 의회를 끌고 갈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12일간 정치권은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5%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 지역만 60여 곳,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어제 유세 모습입니다. 대립역 출근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위원장은 어제 하루에만 모두 16개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누볐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영남 같은 열기는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치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박근혜. 새누리당이 박근혜 원톱 체제로 움직인다면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형태입니다. 11명의 공동선대위원장과 7명의 특별선대위원장. 박 대표의 파괴력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새벽부터 동대문 시장을 찾은 한명숙 위원장의 일성은 심판이었습니다. 2012년 4.11 선거는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라고 맡겼더니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비리잔치를 벌이느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이런 정권을 다시 연장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식 선거운동 첫날 현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가 총출동한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 관심이 실제 투표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18대 투표율 46.1%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7대 투표율 60.3%와 18대 투표율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율이 50%를 넘는다면 물론 야권에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50%라고 하면은 2명 중에 1명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의 정치 현실이지만 바꾸고 싶다면 투표를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격전지는 새누리당의 텃밭 중의 텃밭, 강남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갑의 여야 득표율은 64대 18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야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심윤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이번에 강남 공천 과정이 조금 논란이 있었죠. 애초에 공천을 받았던 분이 공천 철회가 되고 이거 좀 공천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봤다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역 구민의 컨셉에 맞는 후보가 제대로 선출되었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가 확정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후보 확정된 지는 한 열흘 되고요. 네. 사무실을 연 지는 공천 발표가 난 지는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났으니까요. 네. 한 열흘 되네요. 열흘 좀 지났고, 사무실이 개소된 지도 한 일주일 조금 더 됐나요? 그리고 금요일 날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꼭 일주일 됐습니다. 실제 지역을 좀 돌아다녀 보시면은 주민들이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요즘에? 우선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과 가치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요. 네. 또 특히 강남에서는 강남 주민들의 그 자존심,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 하는 데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은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좀 그런 걸 체감하시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도요. 저는 우선 그 강남 좌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이 정략적 이익에서 자기네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는 데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역을 정략적인 이익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강남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어떤 그 반대하는 강남의 입장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와서 강남 구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좀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한나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나라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새롭게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더 나은 정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잘 사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남도 그렇지만 대구도 그렇고요. 새누리당한테는 누가 나와도 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언제나 그 한 표 지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표를 이기고 어떤 득표를 취하는가 보다는 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가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정치판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떠한 선거운동도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선거운동을 나간 게 금요일 날 선관위 등록을 하고 처음 이제 야외 선거운동을 나갔어요. 그날 재래시장에 갔더니 비가 왔고요.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갔더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보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후보가 김종훈 전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또 후보께서도 외교통상부 차관보 출신이시고요. 혹시 전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외교부에서 같이 근무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로서 알고 지내왔고요. 저는 주로 정무 쪽에 일을 했고 김종훈 후보는 경제 통상 쪽으로 일을 해왔죠. 네. 그렇지만 그 본부에 있을 때는 정무다 그 통상이다 이런 구분이 가지만 해외에 근무하면 사실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교라 그러면은 그 외국에 관련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국무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정무 쪽을 했지만 경제 통상, 문화 분야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김종훈 후보 역시 통상 전문가이고 FTA 전도사지만 마찬가지로 정무와 안보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외교관 출신으로서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은 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권이 강남권을 공략한다고 하면서 정동영 상임 고문을 후보로 세웠어요. 옆 지역에. 그런 영향이 강남 갑에도 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강남 갑과 을에 특별한 구분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분들은 다 자기네들이 집권을 했을 때 추진했던 정책을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MBN의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더라도 네. 아직 김 후보께서 두 자리 숫자의 그 우위를 지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끝까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심 후보의 그 내역을 한번 봤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100억 원대 되는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좀 많은 재산 아닌가요? 그걸 공직자 출신의 재산이라고 보기보다도요. 네. 저는 그 재산을 그 축적하는 과정에서 축적이란 말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대부분이 그 상속 재산이고 그 재산이 그렇게 형성된 데 대해서 조그만 하자나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고 적다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느냐 네. 그것이 어떤 부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깨끗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에 대해서는 청부다, 깨끗한 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관 생활을 한 30년 하시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정치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에? 저는 오히려 그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 구민들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참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신인이 왜 저러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 해외 교민들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 스킨십을 나눴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정치 신인이라고 부를 때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신인이다 하는 뜻이라면 저는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네. 또 신인이기 때문에 참신함을 갖고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럼 전 그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나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 모자란 점이 많다, 경륜이 부족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교관으로 쌓아왔던 30년의 경험이 우리 정치를 오히려 더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네.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알게 모르게 지난 30년 동안 그런 소양을 갖춰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공천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지역구 현안이 어떤 게 제일 큰 게 있던가요? 지역구 현안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제일 크게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강남 구민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는 일이 되겠고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재건축 문제가 있고요. 종부세 문제도 있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그 기부채나 비율 문제와 그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재건축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그 상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기타 또 그 노인복지 문제와 그 육아 문제, 그리고 교육의 글로벌 문제하고 학교 폭력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열심히 배우고 보고 듣고 그리고 일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